네, 혹시 모르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블로그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SNS를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늘 쥐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점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저도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매일 업로드를 했는데, 블로그로 이사 간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정신이 안 없었어요. 들려요. 네? 정신이 없었어요. 그쵸. 이게, 그리고 주말에, 그래도 제가 올린 피드백은 다 보셨죠? 네네. 네. 네,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켈리님께서는 그 인기글만 있고 대표글이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잠시만요. 설정했는데 하나? 인기 설정을 글을 했는데, 네, 네. 일순위로 체크해줘야 안 넣으셨어요. 아, 네. 그 이게, 1순위가 순서가, 아니고, 음, 네네. 그거 하시는 방법 제가 올려놨어요. 네, 알아요. 나중에, 그거 한번 네네. 볼게요. 네, 1번, 2번 이렇게 변경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바로 있었네요. 음, 제가 일단 변경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 네. 책을, 서평을 쓰시고 그 링크를 이제 거시잖아요. 글감으로 해서 제가 그걸 걸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제 블로거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재 활용. 블로그 서재에는 제가 읽은 책들 그리고 글 속에 인용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나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서평 제안도 제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평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 그렇고요. 그 글감으로 넣어놔야 내 서재에 그 글목록이 쭈루루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읽으시더라도 안 읽었더라도 이렇게 태그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눈여겨봐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늘비님도 한 권 되어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작년에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었거든요. 신간 위주로. 근데 읽고 난 제가 느낌은 신간들은요, 기존에 있는 고전을 갖다가 자기가 읽은 자기 소감을 보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이런 거 쓰는 게 맞나 그러는데, 대동소이해서 그 요약본을 읽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발췌할 만한 거를 이렇게 끌어다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대로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글에도 썼지만 그걸 누가 이걸 읽었어 하고 이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물어보지도 않거니와 이제 그런 걸 혹시나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생선살 발라내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이 좋다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샀는데 그 모든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글감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한 챕터만 읽어도 되죠. 나한테 말하자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어, 서평 포맷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기만의 그 포맷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이런 의도로 이렇게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거를 포맷을 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책을 읽었고, 이렇게 느꼈다. 그리고 내가 삶에 적용할 게 이런 것이다라는 그거를 써놓으시면 그게 굳이 길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주말에 토닥토닥이라는 거를 글을 썼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런 거를 쓸까 보니까 글감이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글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그시라는 걸로 해서 이게 글감을 말하자면 질문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셔도 하나의 피드가 올라오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알고리즘을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신입의 입장으로 파보니까 블로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블로거들이 글이 많이 올라와서 광고를 많이 따내야 여기도 말하자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 같아요. 블로그시에서 질문 뭐 오늘 보니까 다른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쓸 게 없으면 그걸 하나의 주제로 쓰셔도 괜찮더라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보니까 첫 화면도 되게 중요하고요. 블로그에 오픈 글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인 거죠. 거기에 보면은 구성이 어, 네이버 관리에 들어가시면 일단 지금 접속하실 수 있으세요? 핸드폰으로요? 네. 네, 글 관리에 가시면 블로그, 글, 동영상 관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음, 내 동영상? 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어, 블로그를 클릭해 보시겠어요? 블로그? 메뉴 관리에서 블로그? 들어본 게 맞나요? 아, 그래요? 이게 거의 독자들은 모바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가 글이 여러 개면은 나랑 성향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 여러 개 달리면 이게 분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들이 봤을 때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따가 톡방에다 남겨드릴게요. 그럼 모바일 말고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좋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여지는 글 개수가 많으면 더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글이 성격이 나랑 좀 다르면, 네네네. 공유해 주셨네요. 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서 네네. 블로그, 네, 네. 여기서 블로그,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당 글. 한 개, 세 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네. 개에서 세 개. 응. 하나나 세 개로 하시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한 개만 읽고 나갈 수도 있고, 세 개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거의 다섯 개가 기본 세팅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한 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좀 성격이 맞네? 그러면 다른 거를 이렇게 또 클릭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직 여러 블로거들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개의 장점은 첫 글이 마음에 들면, 음, 계속 볼 수 있고요. 첫 글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쭈루루 밑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다섯 개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개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되셨어요. 이렇게 다섯 개로 아래로 쭉 보인다 이 말이군요. 음. 네네네. 그럼 다시 한 개로 말하자면, 수정. 네네, 한 개 수정하고,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쭉 밑에 뜨니까 훨씬 더, 요즘은 인내력이 많이 없어요. 인내력 발휘를 안 해요. 첫 길이 마음에 안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네, 체류 시간을 길게 하고, 제가 왜, 그,
라이브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왜 공유로 많이 날리세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 2천 몇백 원이 들었는데 이게 뭘까 되게 모르니까요. 일단 궁금증이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뭐라자면 블로거로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닌데, 이제 여기 천안 매장에 와서 지금 천안이거든요. 그 매장에 관련된 글을 쓰고 그 링크를 그 대표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웃한테 그거를 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게 글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받으신 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게 2천 몇백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평소 나오는 건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파워 블로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둥, 애드포스트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 돈은 버는 거지, 내가 애드포스트를 받았다고 해서 독자가 별로 없는데 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퍼다 날리시고 나서 2, 3일 동안 이제 그 금액이 2천 원, 2천 원, 그 다음에 1,000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애드포스트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가 괜찮은 글을 썼을 때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퍼 날리는 게, 가끔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 이런 영향을 준다. 클릭 한 건당 1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현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런치를 먼저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하늘빈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훨씬 더 유리하신데, 아, 주말에 그, 하늘빈님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100 몇 명이 막 들어왔었잖아요. 아, 깜짝 그거요. 놀랐거든요. 네네. 아니, 금요일 날 그 네, 비공개 댓글로 네, 이 블로그 조회수가 별로 없다. 근데 네네네. 이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 뭐 네, 생각해봐라. 그런 글이 네, 남겨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그거 네. 그 모바일로 보니까 그 비공개 글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고 네, 넘겼는데 토요일 네, 날 오후에 제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딱 들어갔는데 조회수가 100몇 명인 거예요. 이건 뭔 네네. 일이지? 그러니까 네, 그 리더님이 댓글을 영업하셨나요? 그 네, 댓글도 일일 사실을 못했어요. 그 의미라는 거를 네네네. 제가 네네네네. 블로그를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말이 이 말씀이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조회수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유입 이렇게 통계 보니까 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막 100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네네네네. 아마 거기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5, 네. 60대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알바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초보자로서, 그러니까 애드포스트, 그러니까 광고 수익 생각하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음, 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간다는 게, 저는 워낙에 댓글도 잘 안 보고, 저 자체가 말하자면, 하늘비님은 일단은 뉴스가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작업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작업을 하지, 저같이 가능성이 없는 데다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에드포스 달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러면 덕복 이제 그런 거를 광고에 계약금을 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저도 음.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돈을 이제 수십만 원씩 써을 내고, 저 아까 보셨죠? 500원, 300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뉴스가 저는 이제 100명 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웃수가 많아야 그게 많아지는 거지. 클릭은 요즘에 너무나 우리가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클릭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자꾸, 애드 한번 눌러주세요 한 게 그걸 체킹하기 위해서 제가 애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건당 100원 정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2번 클릭해도, 안 나와요. 한 아이디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이게 말하자면 아, 네이버에서 체킹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로 이웃이 두 분하고 제 남동생을 제가 불렀어요. 확인을 해야 돼서 제가 너도 한번 눌러봐라 그랬을 때, 아, 한 건당 100원이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 게시물 저 게시물에 광고를 눌러봤자 그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아, 진짜. 알았어요. 네, 들어가는 게시물마다 다 클릭했고, 또 네네, 들어가서 또 네, 클릭했는데, 아, 의미가 네네, 없었군요.
네네, 어, 제가 그것까지 다 시켰어요, 저희 동생한테. 너가 들어가서 다 클릭을 해봐. 이건 지금 카운팅을 해서 제대로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블로그를 순수하게 시작하셨는데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맞나?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누나 돈 앞에서 손비처럼 보면 돈을 못 벌어. 그러면서 다 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눌러서 2천 원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첫날은.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이런 빠꼬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블로그가 그거를 광고비를 주겠어? 그랬는데 역시나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천안 대표님이 어디 어디다 이제 다 링크를 쫙 뿌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DM을 주신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동 깊었다. 그래서 아, 이런 걸로 감동하는 분이 계시구나. 봤더니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상세 분석을 봤더니 5, 60대 천안 기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구조였구나. 몰랐으면 헛물 털 뻔 봤어요. 네,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켈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브런치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에 지금 일을 하시고 글 쓰신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글이 똑같이 가면은 브런치에서는 자존심 상해하니까 약간 변형을 주셔서 제가 가입할 때 당시에는 글을 5개 정도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작가 승인이 나야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데 작가의 서랍에 지금 쓰신 글을 토대로 5개 정도 올려서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책도 있으시잖아요. 저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브런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책을 일단 한번 내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다이어리를 낼까? ISBN 코드를 받을까 하셨는데 ISBN 코드가 있으니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비 님도 오늘 이거 라이브 끝나면 일단 가입을 해보세요. 가입을 하셔서 왜냐면 저는 이제 하늘비 님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나중에 이런 강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아,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그게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구나. 그 값을 알아야 내가 이제 성공의 기준값을 아는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도. 그러니까 오늘 끝나시고, 브런치 가입을 하시고, 그 방에다가 지금 쓰신 거 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옮기시지 말고 약간 조금 변형하든지 좀 길이를 늘리셔서 거기다 작가의 서랍에다 5개 정도 넣으셔서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볼게요.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서평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것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쓴 문장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요. 서평은. 제가 봤을 때. 말하자면 저는 아까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신고하고 싶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폭로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발. 이런 것처럼 그냥 단어만 몇 개 바꿔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용해서 브런치에다 응시하실 때 그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브런치에 신청하실 때 그 색깔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쓸 거다. 말하자면 하늘빛님 같은 경우는 글이 약간 아직 방향성을 못 잡으셨고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직장맘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그 글 누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평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요. 그거를 조금 내 언어를 바꿔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말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지. 그걸 생각하셔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일단 오늘은 가입하시고 글을 5개 한 번에 이제 올리시기가 무리면 요번 주 과제는 그거예요. 5개를 완성해서 브런치에 한다. 네, 그거까지 신청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하늘필님 같은 경우는 이웃이 되게 많으세요. 어쨌거나. 방문해서 다시 인사를 하고, 심폐소생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일단 유입수를 일단 보니까, 저희 블로그에서, 그거를 시도하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대표 사진 주요성은 제가 그 댓글에다 달았던 것 같죠. 네. 네,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소비자로, 그러니까 독자로 봤을 때, 아, 그 사진이 더 괜찮은 저도 이제 수시로 보고,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딱 첫 번째, 두 번째 게시물의 사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 글에서는. 그걸 보고 클릭하고, 감성이 느껴지는 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감이 없는 건 누구나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블로그 씨가 제안해 준 거, 그런 것들을 쓰면요, 훨씬 더 알고리즘을 잘 타요. 그러니까 블로그 씨가 이렇게 딱 던진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라이브를 열었으면 이거 공유하면 좋은데, 지난 주말에 토닥토닥이라는 걸로 블로그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게시물에도 넣었을 거예요, 토닥토닥.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웃인데,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웃인데 글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썼더라고요.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이 사람은 그 에드포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소소한 에피소드가 늘 함께했던 일상이었어. 뭔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면 되지. 경솔한 행동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인생 공부라 생각하고 또 하나 배웠다 생각하자. 너의 속도를 잃지 말고 오늘도 화이팅. 이게 끝이에요. 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셔도 이제 된다는 이제 말씀인 거예요. 저도 그냥 간편하게 해서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드포스트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제 노출했던 이유가 제 동생 얘기를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선배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좀 둔감하시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을 오픈하실 때 서로 이웃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6 클래스 중에 제가 비공개로 한 거는 다 이제 우리끼리만 보는 글이거든요. 이게 좀 둔감해지셔서 나중에 조금, 어, 이웃끼리 뭐, 제가 이제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얘 너무 이거 조금 그렇지 않냐?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회사는 하루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가져가는 돈이야, 누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둔감해 주시고,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썼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안 쓸 거예요. 네, 그게 건당 100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보는 네, 블로거가 있는데, 저는 네, 이 사람 블로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바락이라는 네,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네, 재테크 하는 이제 네,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이분은 이제 본인이 재테크 하는 거를 쭉 꾸준히 누적했거든요. 근데 되게 네, 정보성 네, 글이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의 이제 글을 보고 저 이제 블로그도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어느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네, 이제 뭐 지금은 나를 누적하는 거라서 글쓰기 훈련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 주제도 써보고 네, 저 주제도 써보는데 근데 결국은 네, 이제 블로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데 색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블런치 할 네, 때. 네, 네, 근데 그런 거 네, 보면 이렇게 주제를 하나 좀 잡아서 해야 되지 네, 않을까. 뭐 지금 네. 시기상조이겠지만 근데 이런 것도 좀 아니에요.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이야 뭐 저도 개인적인 것도 올리고 뭐 이게 조금 해볼까도 했는데 근데 결국 네, 그게 게시글 수는 채워지겠지만 이게 네, 저는 요러한 이제 약간 좀 이 사람 거를 좀 많이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블로그가 참 네,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이렇게 좀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그 네, 스토리텔링형 글쓰기로 네, 정보성 글쓰기인데 본인 경험 기반으로 쓰시거든요. 본인 네, 재테크했던 거,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이제 뭐 네, 저는 아주 저도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좀 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왜 강의하신 것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블로그에 인간미가 없으면 좀 그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 타겟층이 정확하고 뾰족한 것도 좋지만 약간 나의 그 인간미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말하자면 게시판이 분리가 안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영역도 나의 일상 영역도 약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완벽하고 일적인 면만 추구하면, 어, 뭐라 그럴까. 독자층이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뾰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의 일상도 제가 그래서 스타벅스에 간 거 케이크만 드시고 사진을 안 찍으셨나요? 했던 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천안에 와서도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와서 후기 써주고 이런 거를 이제 돈 주고 이제 외주를 주신 분을 만났는데, 그렇더라고요. 딱 들어갔을 때 그냥 맨날 케이크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자기가 겪은 걸로 스토리텔링 했으니까 그 안에 아마 녹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의 가셔서 이렇게 올렸던 것도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그동안 안 쓰셔서 이렇게 다 말하자면 사라진 거잖아요. 아니면 기억을 맞아요. 더듬어서 그렇게 올리셔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 블로그 특징도 그렇지만 글만 있는 말하자면 그 하나의 게시물보다 사진이 믹싱된 게 되게 좋은데 그동안 인스타에 남기셨던 거 있잖아요. 정리력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역으로 끌어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게. 근데 카테고리가 있어서 나의 알겠습니다. 일상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좀 지금은 그러니까 나만 독특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다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있지만 거기서 이왕이면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블로거들의 또 재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오래 한 사람이 그 탄탄한 배경을 갖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점 효과, 우리가 시간 부자에 대한 선점 효과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높은 무게를 브런치에는, 쌓아보겠습니다. 네, 쓰고 가르마를 좀 갈라보겠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수선하게 신발이 일단 많아야 정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신발 달랑 한 켤레 두 켤레 쓰면 그 정리라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게시글을 채우시는 게 우선이고, 근데 브런치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나 이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이요. 그게 올해 내가 블로그 누적물이 많아서 된다 이게 아니라 개성이 딱 드러나면은 반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게시글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오신 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 이력 같은 거 쓰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오래되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무성의하게 그 자료를 저장을 안 해놔서 그러는데 방향성이 뾰족하고 내가 5개 그때는 서랍에 5개 넣는 게 있어요. 그게 괜찮으면 승인이 바로 나요. 그리고 저자한테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게 약간 어, 작은 카테고리예요. 전문적이지만 아직 그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하늘빛님께서도 일단 하세요. 나는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중에 걸 고르셔가지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빛님은 일주일 지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아니, 저는 막 매일 그 점을 찍는다고 바빠가지고 아, 네네. 그랬습니다. 점을 찍어 놓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점을 찍어 놓고 내가 이제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점 찍어 놓은 거 냅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관심 기반 컨텐츠면 나중에 조회가 되지만 뒤로 밀려버려요. 음, 비공개 발행을 해놓고 내가 신규로 글을 한 대여섯 개 올리잖아요. 그럼 뒤로 밀려서 걔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조회수가.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상관없다 하면은 내가 이제 점 찍어 놓은 건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채워 넣으시면 되고, 일단, 스탬프가 그 날짜로 발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비공개 발행을 해놓고, 정말 제대로 정식 발행을 안 한 글이, 3월 것도 있고요. 다낭에서 한 거, 점만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 뒤져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역시, 미루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산책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글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루에 한 건은 찾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고민이 조금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이 걱정이 아직은 너무 컸어.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이
이, 진짜 이때만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오늘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무감은 없었는데, 이제 두 분이 하시니까 어떻게든 샘플이라도 하나 더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하니까, 오늘치 정말 아침에 눈 떠서부터, 야, 이게 중도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블로그를 많이 생각하고, 그전에 그냥 쓱 지나쳤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 사람 왜 아침, 점심, 그다음에 간식 시간, 저녁, 밤까지 올릴까? 그래서 이제 그 답은 그거였어요. 아, 애드구나. 들어오면 유입만 되면 일단 여기서 그 단위가 찍히니까 원 단위라도 이제 진짜 긁어 모아서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시는구나. 이제 그것도 알게 됐죠. 다 잘 해오시고 제가 어 카톡방을 이용 안 하고 이제 여기다 올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관이 우리가 블로그를 자꾸 앱을 여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도 그랬지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는데 불편하셨어요? 블로그에 피드백 올려드리는 거. 전 블로그 그 올려도 그 알람 네. 꺼놨나 봐요. 언제 아, 제가, 들어가면 글이 올려져요. 그때 들어가면 그리고 네, 그때 바로, 찾아서 시급한, 어, 바로바로 확인을 시급, 못 하니까 아,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네. 어, 다, 다 말하자면 우리가 카톡방에 하나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뭐지? 시간부자 연구에서 그 글이 1시에 올라왔는데 연락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 대표님이 개인 톡을 주셨더라고요. 답변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단톡방 그거에 시달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그 결국에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면 글을 올리면 카톡방에다 남길까요? 피드백 저는 근데 올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좀 했으면 저희가 네, 저도 이제 블로그 작성이 최우선순위로 지금 한 달을 이제 쓰긴 했는데, 리더님 시간 네. 관계 보니까 오로지 블로그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건 지금 우선순위고 그거에 아, 대해서 이런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물론 리더님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다 일을 또 각자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네네. 정해놓고 그 시간에 소통하는 좀 밀도 있게 소통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3번이든 2번이든 그 시간에 좀 밀도 있게 약 하고서 우리도 그때 빡빡 하고서 조금 이거를 우리도 음, 저도 하루 종일 블로그를 못 쓰지? 아, 저녁에 써놔서 올려야 되는데 뭐 이 생각이 좀 머릿속에 계속 남아 네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니까 각자 다 일을 하니까 그 좀 네네. 일에 네네. 몰입할 때는 거기 네. 조금 좀 예, 좀 저쪽 뒤에다가 내놓고 그 시간에 좀 네. 몰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음, 저는 제가 지금 모르잖아요, 많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가 될 줄 몰랐는데, 뭐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쓰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면,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게 나중에 결국에 수업 내용이고, 이기 등록하시게 되면 제가 다 비공개로 올려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하겠죠. 제가 이제 피드백 해드린 거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자료를 모르는 중이다 생각하고 거의 하루 종일 블로그를 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고, 예. 왜냐면 그냥, 시행착오가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기도 했었고, 애들하는 걸 알게 돼서, 이게 돈이 되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되게 일주일 동안 이게 분석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피드백 드리는 건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할게요. 네. 그게 편하시면요. 네. 네. 근데 다음 기수의 블로그 아니고 딴 거면 어떡해요? 블로그로 모실 블로그로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로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천안에 와서도 느낀 건데, 네. 글을 쓰지만 결국에 온라인으로 해야지 종이 조각에 써서는 이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그건 들더라고요. 맞는 것 왜냐면, 같아요. 네. 예, 알려야 되는 거지. 나 혼자 결국에 그게 맞아요. 일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블로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손을 봐서 블로그로 그냥 하는 네. 게 지금 트렌드에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런 방향은 음. 아니었는데 두 분 덕분에 방향을 좀 저도, 제대로 이렇게 잡아서 저도 쓰지 못했던 저의 10여 년의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너무 썼으면. 아까우시죠? 예, 예, 예. 썼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브런치가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켈리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정확히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게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시니까 그쪽 내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저는 시간 가계보다 시간 관리 쪽이 지금 그쪽에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하시면 거기는 약간 개성 있는 글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승인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브런치를 어차피 요거 90일을 블로그는 네. 4분 남았어요. 네. 네. 응, 그래서 이제 어차피 네. 블로그는 90일을 채워야 그게 기본 조건이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고 브런치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은 없으니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비님도 일단 되든 안 되든 도전하시면 음.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집중 네. 피드백 시간은 그러면 언제가 좋으세요? 하늘비님 저도, 언제 괜찮으세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캘리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 네. 아침이요? 아침, 아침 시간, 뭐, 네네. 8시에서 10시? 네네. 네, 8시. 그럼 제가 아침 오전에 그 네, 전날의 피드백을 그날 올릴게요. 네, 근데 제가, 시간 부자, 가계부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는 말씀이지만, 보고 또 보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각하듯이, 네,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자꾸 욕심이 막. 그래서 네. 시간이 아니, 그렇게 딜레이 됐던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지만 제가 답이 네, 늦거나 확인이 네, 늦어도 그럼 그러려니 네.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하는데 의의를 네, 두지, 확인 이거는, 네, 다 각각의 시간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열심히 네. 올려주시는데 제가 바로 이제 응답을 못하는 상황이 좀, 그, 발생이 되면 좀 네.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답변 드려야 아, 되는데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서클에서 조금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아, 피드백이, 예, 댓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매일매일 쓰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음, 거는 좀 둔감해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럼 주로 아침에 네, 확인하고 올리고 네, 점심시간 때 네, 확인해서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질문 있으시면 수시로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하면 또 지금 한참 열이 뻗쳐 있는 상태라서 잘, 좋아요. 그 힘 네.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씁니다. 벌써 우리 3주 차예요. 아자, 어, 네, 어, 일 한 달 금방이에요. 네, 금방 갈 것 같아요. 빨리, 브런치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 글을 5개 추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네. 써놓으신 글 바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또 네. 안 되는 만한 이유가 그쵸? 있었겠죠. 되면 또 될 네. 만한 네. 이유도 있고. 깜빡이 껴주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니까, 네, 그냥, 이래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되겠다는 스토리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늘빛님 시간 아, 가기도 올려주세요. 연재인데 왜 안 올려요, 오늘?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올렸는데 토요일로 올리니까 새 글로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밀린다는 네네네. 말이 그래서 네. 새로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묻혀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거는 네. 나중에 조회해서, 우리가 지금 팔로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이래서 검색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시면 저라도 댓글을 다니까 하나라도 영어는 아니니까 일단 올리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스탬프가 알겠습니다. 중요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1분 감사합니다. 미만 남았대요. 이러다가 우리 네. 끝나면 그냥 우리 빠이빠이 미리 인사. 네. 네네. 잠깐만, 우리 잠깐만요. 네. 우리 네. 여기 사진 하나만 네. 후딱 남길게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쵸? 안 돼. 꺼지지 마. 잠깐 기다려. 네. 어차피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할 거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남겼습니다. 네. 녹화본 한 거 톡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질문 없습니다. 네. 수시로 그냥 올려주세요, 질문도. 알겠습니다. 네.